1910년 11월 28일에 의회가 해산되었다. 1년 내에 제2차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으나 선거운동의 일익을 담당했다. 윈스턴은 던디 선거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윈스턴은 올들리에 가서 클레멘타인의 스탠리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했다. 클레멘타인은 감기 때문에 런던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1, 2개월 전인 1911년 봄에 처칠과 클레멘타인은 부활절을 블렌하임에서 보냈다. 4월 하순에 클레멘타인은 혼자서 펜호스에 있는 세필드 경과 그의 부인을 찾아가 머물렀다. 이 방문은 해산의 마지막 몇 주일 동안의 걱정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4월 18일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첨볼리가 태어날 5월 15일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애는 첫 애처럼 해산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아기는 해산 예정일보다 2주일 늦게 이 세상에 나왔다. 두 번째 아기이며 유일한 남자 아기인 랜돌프는 에클레스턴 광장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조지 5세의 즉위식은 클레멘타인의 둘째 아기가 태어난 지 3주일 후인 6월 22일에 거행될 예정으로 있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산후의 몸이라 즉위식에 참석하여 몇 시간 동안 서서 의식을 지켜볼 수 없었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갓난아기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러나 즉위식이 있기 몇 주일 전에 왕은 윈스턴에게 클레멘타인의 안부를 물었다. 처칠은 클레멘타인이 즉위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911년 여름은 윈스턴에게는 위기의 시기였다. 두 차례의 총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은 그 길고 무더운 여름 동안 의회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불길한 경고가 날라 들어왔다. 6월에 런던 사회는 대관식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는데 독일은 프랑스의 모로코에 대한 영유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아가디르의 포함을 파견함으로써 유럽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7월 21일에 로이드 조지는 맨션 하우스에서의 연설을 통해 만약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국은 독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독일에 경고했다. 1908-9년의 겨울 사이에 윈스턴은 대형 전함을 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군력 증강 계획을 비난하고 있었던 로이드 조지에 합세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독일은 영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가디르 위기가 있은 후 국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도로 지켜볼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윈스턴도 변화된 국제 상황과 직접 관련시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속 수정해 나갔다. 해군과 해군성 조직은 윈스턴을 더욱더 불안스럽게 만들었다. 수상과 윈스턴은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무부 장관으로서 윈스턴의 직접적인 관심사와 책임은 산업적인 분열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 내내 위협을 받고 있었던 법과 질서를 보존하는 일이었다. 6월에는 선원들의 파업과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윈스턴은 클레멘타인과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클레멘타인과 아이들이 아주 보고 싶었으므로 6월 29일에 당신이 없으니 이 집은 아주 조용하군요. 그리고 나는 우울하게 다시 총각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클레멘타인과 처칠은 아주 규칙적으로 편지를 교환했다. 처칠은 이 편지들을 통하여 공적인 행사에 대하여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더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했다. 8월에 첨볼리의 세례식이 거행될 계획이 세워졌다. 윈스턴은 첨볼리의 대부로서 외무부 장관인 에드워드 그레이 경을 초청하자고 제의했다. 이 과묵한 남자는 처칠의 아기들을 좋아했다. 그는 이 초청을 수락했다. 또 다른 대부들은 스미드와 윈보스의 딸인 리들리 여사였다. 첨볼리는 1911년 10월 26일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랜돌프 프레드릭 에드워드라고 명명되었다. 다이애나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윈스턴은 다이애나에게 적당한 선물을 사주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 7월 11일에 윈스턴은 선물 구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지난 밤에 다이애나를 위해 장난감들을 좀 샀다오. 하지만 아기는 아직도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할지 모르겠군요. 아기가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에게서 페인트를 핥아먹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요. 보통 나무로 된 동물들을 살까 오랫동안 망설였으나 색깔이 있는 동물들을 사기로 했지요. 이 동물들이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소. 이 편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윈스턴은 아주 현대식으로 아이들의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시포드에서 아기들과 함께 한 달간 있다가 런던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클레멘타인은 랜돌프를 해산한 후 몸조리를 하기 위해 바바리아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인 가미시라는 곳으로 군이와 함께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런던의 집에서 2주일간 머물렀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집을 떠나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았으나 그중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파업과 런던 시장의 휴업 등 본국의 사건들 때문에 처칠은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클레멘타인은 공적인 문제에 있었으나 윈스턴의 정치적 의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해외 휴가 계획의 변경과 취소를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1911년 9월 하순에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스코틀랜드에 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참 강요들은 관례적으로 에버딘셔에 있는 발보를 성으로 초대받았다. 그래서 처칠은 선거구의 일도 보고 또 장관으로서의 공식 방문도 할 겸해서 스코틀랜드로 결정한 것이다. 처칠과 클레멘타인은 아처필드에 와서 2, 3일 동안 같이 있자고 에스퀴드 수상 부부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윈스턴이 에스퀴드 부부와 함께 아처필드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해군성 장관 임명에 관한 감질나는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아가디르 위기가 있은 후 해군성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화려한 자리에는 2명의 후보가 물망에 올라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처칠이었고 다른 한 명은 현 육군성 장관인 할데인 경이었다. 할데인 경은 수상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아처필드를 2번이나 방문하여 에스퀴드 수상과 밀담을 가졌다. 윈스턴은 해군성 장관 자리가 자기에게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데인의 수상 방문은 처칠을 더욱더 불안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처칠은 자신의 두려움을 클레멘타인에게 실토했다. 클레멘타인은 순간적으로 성경을 펴들고 처칠에게 한마디 했다. 해군성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편 107장에 있는 기절을 읽어주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에스퀴드 씨는 처칠 부부가 방문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처칠이 그렇게도 열렬히 바라던 해군성 장관 자리를 처칠에게 주었다. 처칠의 해군성 장관 임명은 1911년 10월 24일에 발표되었다. 그는 열성과 자신을 가지고 이 새로운 직책에 임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